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이재국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윤봉길 의사와 더불어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예국단 단원으로 활약하던 인물,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져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창은 1901년 8월 10일 당시 경성 서울 용산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7, 8세 때는 소를 5, 6마리 두어 제법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봉창의 아버지는 건축과 운송업을 발판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신흥 부자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봉창은 소학교를 다닐 만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22일 이봉창이 10살 되던 해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쇠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자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과 용산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인 주인과 직원들로부터 가혹한 학대와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며 나라를 뺏긴 서름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어린 가슴에 비장한 구국정신을 품게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상도 저절로 변해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기분이었다. 자신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져 우리 2천만 동포의 자주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철도원 생활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 등을 전전하며 상점 점원이나 철공소 직공, 자벽부, 날품팔이를 하면서 일본인의 생활과 일본어를 익혔는데, 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년여의 세월이 지난 1931년 1월, 중국 상하이의 매서운 겨울추위처럼 대륙을 휩쓸고 있던 반제국주의와 시민혁명의 열기는 식고 독립운동도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한국 태생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는 청년을 두고 때 아닌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나이 31세, 일본인 인쇄소 점원으로 봉급을 타면 술에 취해 사치와 호사를 즐기는 건달. 그는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라 하고 상해로 건너온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 면담 끝에 단순한 건달이 아님을 확인한 백범 김구는 선생의 투철한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에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외황을 도살하기는 극히 용이한데 하고로 독립운동자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합니까? 거사 준비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김구 선생이 자금과 수류탄을 준비하는 동안 이봉창은 일경과도 교제를 하며 일제 영사관을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거사를 치르러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탈 때 영사관의 경찰이 마중 나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1931년 12월 13일
김군은 이봉창을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의 집으로 데려가 선서식을 거행합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예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1932년 1월 8일 새해를 맞아 열린 관병식에 참관하고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 도쿄 거리는 그가 탄 마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마차를 향해 날아온 수류탄. 폭발로 말이 죽고 국내 대신에 마차가 뒤집어지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비록 거사는 실패했지만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날의 의거는 전 세계에 대한 독립의 의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나는 일왕을 죽이는 일을 결코 이봉창 한 사람이 멋대로 벌이는 난폭이 아니라 조선 민족이 전반적으로 독립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대표하여 첫 번째 희생자로서의 결행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이봉창 선생은 350명의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일본 도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 귀국한 백범은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아 1946년 서울 효창공원에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함께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헌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대한의 심장을 향해 던진 독립운동의 불꽃과도 같았던 이봉창 의사의 결연한 모습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데요. 나라는 독립했지만 아직도 일제가 남긴 식민사관으로 역사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독립운동의 꽃이 된 청년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한국인의 기상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